한때 튼튼한 기둥 같았던 다리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60세 이후 몰래 다가오는 근육량 감소의 조용한 도둑,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30대부터 시작되지만 60세가 넘으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어 80대가 되면 근육의 최대 30%를 잃게 됩니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종아리는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며 짧은 산책 후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가슴 아픈 징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은 두려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꽃이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 다리 들어올리기 또는 저항밴드 운동과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근육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살코기, 계란, 생선, 견과류를 섭취하고 매일 10분이라도 걸으세요. 당신의 다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힘을 되찾아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셔서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이제 첫 번째 이유인 앉아있는 그림자, 앉아있는 함정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있는 그림자, 앉아있는 덧본질만 남겨서 이야기해 봅시다. 앉아있는 것은 하루 중 무해한 휴식이 아니라 당신의 활력을 쫓는 교활한 포식자입니다. 매 시간 앉아있을 때마다 그 포식자는 당신의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수년간 충성을 다해 당신의 몸에 맞춰진 안락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거나 아침이 오후로 흘러가는 동안 미지근한 커피 머그잔을 손에 들고 부엌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어깨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끝없는 주의 산만으로 윙윙거리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책상에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계는 쉼없이 똑딱거리고 당신의 정적인 모습 아래에서는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팽팽하고 활기찼던 당신의 근육, 당신의 모든 걸음의 엔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가 나거나 극적인 붕괴가 아니라 오래된 테피스트리의 실이 하나씩 풀리듯 조용히 사라집니다. 당신의 관절도 배신자가 되어 삐걱거리고 마지못해 움직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위험은 더 커지고 매일 의자에 앉아있는 날은 당신의 다리가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날입니다. 그곳은 힘이 약해지고 균형이 흔들리고 활기찬 움직임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희미해지는 어둡고 기어다니는 영역입니다. 당신은 경고 신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당신의 아침과 저녁에 스며들었습니다. 일어설 때 완고한 뻣뻣함, 무릎이 휴식에서 움직임으로의 전환에 항의할 때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딱딱한 나무 바닥을 건널 때 다리가 역사를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정한 발걸음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계단을 반쯤 올라갔을 때 종아리가 뻐근해지거나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던 날 이후에 느껴지는 미묘한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남은 전부인가? 라고 묻는 끊임없는 속삭임, 자신감의 조용한 침식입니다. 한때 진흙탕 길을 헤쳐나가고 분비는 바닥에서 춤을 추고 당신을 말등에 태웠던 당신의 다리, 그 충실한 동반자들이 사용하지 않음에 안개 속으로 희미해지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맹렬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운명의 포로가 아닙니다. 앉아있는 그림자가 그물을 던졌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을 찢어버리고 빗속으로 다시 나아갈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 목적을 기억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관성의 끌림에 맞서는 단 5분의 반항으로 시작하세요. 차도에서 우편함까지 발을 질질 끌며 걸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발밑에서 자갈이 바삭거리고 다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희미한 바람이 당신의 얼굴을 스칩니다. 또는 부엌에 서서 오래된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세요. 엘비스일 수도 있고 엘라일 수도 있습니다. 멜로디가 당신을 움직임 속으로 끌어당길 때 엉덩이를 흔들고 발을 구르고 어깨를 느슨하게 하세요. 천장을 향해 천천히 신중하게 뻗어 햄스트링의 당김, 척추의 늘어남, 팔다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미묘한 혈액순환을 느껴보세요. 이것들은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작은 반항이며 당신의 결의의 토양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라도록 하세요. 매일 걷는 습관을 만드세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햇볕이 당신의 목덜미를 따뜻하게 하고 당신의 발걸음의 리듬이 당신의 호흡과 어우러지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블록을 돌아 더 멀리 공원까지 이웃의 활짝 핀 장미를 지나쳐 걸어가세요. 매 걸음마다 조용한 승리입니다. 또는 그것을 더 특별한 것으로 바꾸세요. 당신의 거실 성소에서 자유롭고 격렬하게 춤을 추세요. 스프링스틴의 낡은 바이닐을 꺼내거나 컨트리 발라드의 울림에 맞춰 몸을 흔들고 팔을 흔들고 무릎을 굽히고 심장이 뛰도록 하세요. 어쩌면 빗자루를 가상의 파트너 삼아 빙글빙글 돌리거나 손줄을 끌어들여 그들의 웃음소리가 당신의 웃음소리와 섞이면서 원을 그리며 발을 질질 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련되거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살아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휘젓고 거미줄을 털어내고 당신의 다리가 당신을 헤쳐나온 이야기를 상기시키세요. 그것들은 움직임, 당신을 지구를 가로질러 나르고 당신을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수많은 마일, 젊음의 먼지투성이 길, 축하의 반짝이는 바닥, 도전의 가파른 오르막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잊게 하지 마세요. 앉아있는 덫이 그 기억만이 남을 때까지 그들의 소나기를 조이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무기가 될 소집입니다. 요란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지에 꾸준한 박동으로 말입니다. 움직임은 당신의 무기, 당신의 방패, 당신의 되찾음입니다. 그림자가 드리울지 모르지만 당신이 여전히 지필 수 있는 불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움직이고 살아있으세요.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뼈가 마르는 탈수, 은밀한 타격 하루를 반쯤 보냈을 때, 활기찬 산책, 계단 오르기, 또는 저녁 식사가 끓는 동안 부엌을 서성거렸을 때 갑자기 다리가 반항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대장장이의 불 속에서 단조된 것처럼 느껴지고 매 걸음마다 질질 끌리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릎은 흔들리고 종아리는 뻐근해지며 둔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내려앉습니다. 멈춰서서 눈썹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답은 지금 당장 당신의 몸을 통해 눈에 띄지 않고 은밀하게 탈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란한 악당이 아닙니다. 진기 울리거나 불길한 천둥 소리가 그 도착을 알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밤의 도둑처럼 당신의 몸에 슬며시 침입하여 근육에서 힘을 훔치고 혈액순환을 흐리게 하고 당신을 피로의 늪에 고립시키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미묘한 혼돈의 연쇄입니다. 탈수는 주의를 끌려고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며 그것이 바로 그렇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커지고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어렸을 때 갈증이 화물 열차처럼 덮쳐왔던 때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호스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얼음처럼 차가운 물 한 잔을 아무 생각 없이 들이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러한 본능을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날카롭고 끈질긴 신호였던 몸의 갈증, 신호는 희미한 속삭임으로 사라져 일상생활의 소음 속에서 쉽게 무시됩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둔화된 시상하부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의 수분 보충, 알람이 나이가 들면서 게을러진다는 것을 멋지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전선이 꼬이고 볼륨이 낮아져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목이 마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 공범자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때를 지어 덤벼드는 일상적인 요인들입니다. 이뇨제는 주범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당신이 아끼는 아침 에스프레소는 당신을 깨우는 만큼 빠르게 물을 배출합니다. 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위한 처방약은 많은 경우가 체액 강도둑으로 당신의 몸이 따라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만듭니다. 저녁 식탁에 로제 와인 한 잔조차도 강도질에 합류합니다. 땀이 당신의 이마에 맺히고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증발하는 무더운 여름날을 더하면 손실은 늘어납니다. 어쩌면 겨울일 수도 있고 라디에이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조한 열기가 탐욕스러운 스펀지처럼 당신의 피부와 폐에서 수분을 빨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생활은 알고 보니 탈수라는 지뢰밭입니다. 그 피해는 끊임없고 당신의 몸의 기계 장치가 서서히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단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근육의 생명수이며 당신의 순환계의 윤활유이며 모든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택배입니다. 그것을 아끼면 시스템이 삐걱거립니다. 당신의 피는 끈적해져 흐르는 강이라기보다는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둔한 가을과 같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근육은 탄력을 잃고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처럼 뻣뻣해지고 쑤시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피로가 젖은 양모 다묘처럼 당신을 덮고 다리에는 힘이 빠져 한때 튼튼했던 기둥이 흔들리는 장대처럼 변합니다. 지난 여름 햇볕 아래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물병을 잊어버리고 소파에 쓰러졌을 때 다리가 쑤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본적인 것이 나를 완전히 녹다운시킬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증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흐려지고 생각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흩어집니다. 탈수는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현기증이 당신을 흔들 수 있고 그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희미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경련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당신의 근육이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이며 항의하며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이킹 도중에 다리를 움켜쥐고 당황해하는 친구를 보면서 커피가 그녀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몇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영광스러운 반전은 치료법이 간단하면서도 변혁적이라는 것입니다. 숨이 막힐 때만, 혀가 사포처럼 느껴질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 종일 의도를 가지고 마시세요. 물은 당신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 겸손하고 소박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힘을 휘두르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탈수의 소나기에 대한 조용한 반항입니다. 책상 위에 병을 두고 싱크대 옆에 유리잔을 두고 냉장고에 투수를 두세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만드세요. 미친 듯이 꿀꺽꿀꺽 마시지 말고 꾸준히 홀짝이세요.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당신의 몸에 스며들게 하세요.
그리고 왜 그냥 물에서 멈춰야 할까요? 그것이 당신을 더 유혹한다면 꾸며보세요. 레몬을 짜서 넣으면 톡 쏘는 맛이 당신의 감각을 깨웁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넣으면 시원한 스파 같은 속삭임이 됩니다. 민트 가지나 으깬 베리 몇 개를 넣으세요. 작은 사치품들이 수분 보충을 즐거움으로 바꿔줍니다. 더 좋은 것은 자연의 창고를 습격하는 것입니다. 수박 한 조각을 베어 물면 루비색 주스가 턱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물과 단맛을 똑같이 전달합니다. 오렌지를 껍질을 벗기면 각 조각은 액체금의 작은 저장고입니다. 또는 바삭한 사과, 그리고 은은하게 수분을 공급하는 포도, 딸기, 허니듀 멜론을 먹으세요. 모든 조각은 연료와 수분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건조한 시기에 대한 맛있고 강력한 1, 2 펀치입니다. 수분 보충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다리가 윙윙거리는 전기의 맥동이며 안개를 걷어내고 당신의 걸음을 되살리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하루를 절뚝거리며 보내는 것과 머리를 높이 들고 다리를 굳건히 하여 활기차게 보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그 쓰러짐 이후 어려운 방법으로 이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디든 물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을 생명줄처럼 여겼습니다. 이제 제 다리는 더 가볍고 제 에너지는 더 꾸준합니다. 그러니 갈증이 당신의 우리를 흔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것은 형편없는 메신저입니다. 그 잔을 들어 올리고 그 한 모금을 마시고 탈수가 훔쳐간 힘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몸은 활력을 되찾은 모든 발걸음마다 노래할 것이고 당신은 왜 그것을 놓쳤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2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네랄 대소동, 전해질 불균형, 잠의 부드러운 품에 안겨 꿈의 세계를 떠돌고 있을 때 갑자기 쾅! 밤의 도둑처럼 사악한 경련이 다리를 움켜쥐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종아리는 돌처럼 단단한 매듭으로 조여들고 발가락은 저절로 오그라들며 마치 맹렬한 바람에 맞서 떨리는 나무잎처럼 온 하체가 떨립니다. 당신은 벌떡 일어나 배신한 근육을 움켜쥐고 평화로운 잠을 전장으로 바꾼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답은 작지만 강력한 두 거인 칼륨과 마그네슘의 조용한 반란에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임계치 아래로 떨어지면 혼돈이 일어나고 당신의 다리가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칼륨 부족은 은밀하고 빠른 파괴자입니다. 이 필수 전해질은 근육 수축과 이완의 섬세한 춤을 지배하며 교향곡을 지휘하는 거장처럼 신경을 통해 전기적 충격을 전달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그 충격이 오작동하여 무작위 불꽃처럼 경련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다리는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약점으로 흔들리고 심지어 단순한 서 있는 행위조차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집니다. 마그네슘, 그 굳건한 파트너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은 평온의 수호자이며 당신의 근육이 달아빠진 줄에 매달린 불안한 꼭두각시처럼 실룩거리는 것을 막아주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피로가 당신의 뼛속까지 스며들고 당신의 팔다리는 무거워지며 이상하고 불안한 떨림이 일어납니다. 너무 멀리 밀어붙인 몸의 조용한 SOS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네랄 대소동의 배후에 있는 배우자는 누구 또는 무엇일까요? 탈수는 종종 그 왕관을 차지하며 습한 날씨에 땀을 흘리거나 바쁜 오후에 물을 마시는 것을 잊거나 연료를 보충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할 때 당신의 저장량을 은밀하게 고갈시킵니다. 약물도 악당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 즉 과도한 체액을 배출하기 위해 처방된 선의의 약들은 때로는 너무 오래 머물러
원치 않는 결과의 해일 속에서 당신의 몸에서 칼륨과 마그네슘을 휩쓸어 버립니다. 어쩌면 그 잘못은 집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 보물로 가득 찬 활기찬 음식들이 부족한 너무 소극적이고 희소한 식단일 수도 있습니다. 가공된 간식과 빈 칼로리는 당신의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당신의 세포는 그들이 갈망하는 원료를 굶주리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은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며 맛도 좋습니다. 칼륨을 다시 당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자연의 풍요로움에 의지하세요. 잘 익은 황금빛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면 그 크리미한 달콤함은 칼륨이 풍부하다는 약속입니다. 즙이 많은 오렌지를 잘라 먹으면 활력이 넘칩니다. 또는 시금치를 접시에 쌓으세요. 그 짙은 녹색 잎들은 매번 베어물 때마다 흙의 힘을 속삭입니다. 마그네슘은 챔피언을 요구합니다. 아몬드 한 줌을 잡으세요. 그 만족스러운 바삭거림은 미네랄 잭팟입니다. 풍부하고 씁쓸한 다크 초콜릿의 품에 녹아드세요. 목적이 있는 퇴폐적인 간식입니다. 또는 소박하고 든든한 콩의 좋은 맛을 음미하세요. 매번 베어물 때마다 조용한 강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물은 이 회복의 생명수입니다. 열정적으로 꿀꺽꿀꺽 마시세요. 그 귀중한 미네랄들을 당신의 혈관을 통해 운반하고 혼돈을 일으킨 가뭄을 씻어내세요. 경련이 다시 일어나는 한밤중의 구조를 위해 욕실을 앱솜 소금 목욕으로 선격으로 바꾸세요. 증기가 자욱한 욕조, 희미한 미네랄 향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그 결정 조각들을 물에 녹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천천히 몸을 담그고 따뜻함이 당신을 감싸도록 하고 마그네슘이 당신의 피부를 통해 스며들면서 근육이 안도해 한숨을 쉬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면의 폭풍을 진정시키는 부드러운 조수입니다. 사치스럽다고 느껴진다면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더하세요. 당신의 감각은 다리만큼이나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해결책이 아니라 의식이며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미네랄 불꽃 부족으로 인해 당신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 작은 영웅들로 무장하고 대담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격려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척추의 배신, 좌골 신경통과 디스크 탈출증, 당신의 허리는 몸 왕국에 알려지지 않은 주권자이며 모든 발걸음, 모든 도약, 모든 조용한 휴식의 순간을 지배하는 굳건한 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자가 되면 그 배신은 깊숙이 박힌 비수와 같고 척추 왕좌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당신의 다리는 그 고통을 가장 예리하게 느낍니다.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또는 노트북, 운전대, 또는 스마트폰에 구부정하게 앉아보낸 세월의 느린 침식은 한때 신뢰할 수 있었던 이 통치자를 신경을 꼬집는 폭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의 교향곡입니다. 허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 종아리를 유령 같은 수위로 감싸는 기어다니는 마비, 또는 마치 당신 대신 중력에 맹세한 것처럼 걸음 도중에 무너지는 다리입니다. 그런 특징적인 심리적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한쪽으로 달려가는 불덩어리, 단순한 산책을 고문으로 바꾸는 끊임없는 전류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발이 끌리는 것을 알아챘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지못해 하는 병사처럼 땅을 긁거나 한때 쉽게 견뎠던 무게에 무릎이 갑자기 꺾이는 것을 알아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통받는 척추의 외침이며 신경이 압박되어 안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주모자일 수 있습니다. 한때 통통하고 유연했던 척추 쿠션이 이제 과도하게 짐을 실은 여행 가방처럼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부드러운 신경 뿌리를 압박하여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편 척추관 협착증은 수년에 걸쳐 척추뼈의 뼈 터널을 좁혀
신경을 뼈의 바이스로 쥐어짜고 그 신호는 뒤섞이고 그 호소는 무시됩니다. 어쩌면 그 책임은 더 간단하고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앞으로 구부정하게 앉아 어깨를 둥글게 하고 머리를 숙여 화면의 빛을 바라보는 자세가 척추 정렬을 느린 속도로 붕괴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은 많을 수 있지만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방역은 주의와 교활함으로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각각의 스트레칭은 고통의 폭정에 대한 작은 반항 행위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 안으세요. 허리가 풀리면서 억눌렸던 긴장이 조용히 풀립니다. 꼿꼿이 앉아 몸통을 부드럽게 비틀세요. 한 손은 무릎에, 다른 손은 탐험가처럼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며 뒤로 뻗으세요. 척추에 다시 움직임을 불어넣으세요. 또는 앉을 때마다 허리 곡선을 단단한 쿠션으로 받쳐 척추를 위한 왕좌, 구부정한 자세에 대한 방어벽을 만드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의도의 선언이며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몸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당신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올가미를 조일 뿐입니다. 30분마다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방을 서성이거나 팔을 머리 위로 뻗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척추가 숨쉬고 혈액이 흐르도록 하세요. 거실을 빠르게 행진하고 꼿꼿이 서서 어깨를 뒤로 젖히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관성의 무게를 떨쳐내는 것입니다. 대담하다면 매일 10분, 20분, 다리가 허용하는 만큼 걷는 것을 포함시키세요. 발걸음의 리듬이 당신의 코어에 다시 힘을 불어넣도록 하세요. 스트레칭 외에도 척추를 지지하기 위해 푹신한 사무실 의자를 허리 지지대가 있는 의자로 바꾸거나 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말린 수건을 허리 뒤에 놓으세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옆으로 누워 엉덩이를 정렬하고 자정의 척추 부담을 덜어주세요. 건강한 척추는 단순한 구조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리를 약점의 수렁에서 들어올리고 당신의 걸음을 안정시키고 고통 없는 모든 발걸음마다 당신의 정신을 고양시킵니다. 인내심으로 그것을 키우고 움직임으로 그것을 강화하고 지지대로 그것을 보호하세요. 당신의 척추가 번성할 때 당신의 온몸은 족쇄도 없이 굽히지도 않고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4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의 속삭임, 말초 신경병증 다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마치 해독할 수 없는 비밀을 속삭이는 것처럼요. 희미한 따끔거림, 피부 위를 스치는 작은 정정이 불꽃 같은 찌릿한 느낌, 또는 정강이와 종아리를 통해 윙윙거리는 낮은 소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불안한 에너지로 살아있는 것처럼요. 때로는 천천히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느낌, 눈에 보이는 불꽃 없이 깜빡거리는 열기, 또는 발을 으스스한 솜털 같은 안개로 감싸 모든 발걸음을 축축한 스펀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어다니는 마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뇌와 몸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잡한 실 같은 택배인 신경이 닳고 오작동하며 침묵하기 시작하는 유령 같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3명의 노인 중 1명을 괴롭히는 그림자이며 특히 당뇨병이나 영양결핍이 당신의 건강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올 때 그 촉수가 조여옵니다. 높은 혈당을 느리고 부식성이 있는 물기로 신경 말단을 갉아먹어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닳고 거칠어지게 만드는 끊임없는 포식자로 상상해 보세요. 또는 비타민 B혈칩이 부족을 섬세한 섬유질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굶주리게 하여
약하고 숨막히게 만드는 잔인한 기근으로 상상해 보세요. 위험은 단순한 불편함 이상입니다. 이러한 속삭임을 무시하면 당신의 몸이 당신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신경이 발이 땅에 닿는 곳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균형이 흔들리고 모든 발걸음이 도박이 되며 낙상의 망령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땅은 친구에서 적으로 변하고 단순한 실수로도 엉덩이 타박상, 손목 골절 또는 더 나쁘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허약함의 연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조용한 전쟁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영양으로 신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른자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계란을 생각해 보세요. 그 풍부함은 당신의 몸에 주는 선물입니다. 또는 요거트와 치즈와 같은 부드럽고 강화하는 유제품을 생각해 보세요. 잎이 많은 채소, 시금치, 케일, 근대 등을 접시에 쌓으세요. 그 짙은 에메랄드 빛은 매번 베어 물 때마다 활력을 약속합니다. 설탕이 든 간식과 탄산음료의 사이렌 소리를 피하고 대신 통곡물과 콩류와 같은 꾸준하고 든든한 음식을 선택하여 혈당을 조절하세요. 알코올은 밤의 도둑처럼 취급하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이미 연약한 신경에 독을 부어 손상을 깊게 합니다. 따끔거림이나 타는 듯한 느낌이 심해지면 손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로 지친 팔다리에 따뜻함과 생명을 불어넣는 진정시키는 다리 마사지와 같은 관리의식을 시도해보세요. 신경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깨어나면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쉴 때는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놓아 중력이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세요. 마비가 완고한 안개처럼 달라붙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조용한 순간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지 마세요.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은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희미하지만 끈질긴 속삭임이며 당신이 되돌릴 수 없는 침묵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혈류 문제, 말초동맥 질환, 아무리 담요를 덮어도 축축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개처럼 다리를 감싸는 완고한 냉기가 다리에 느껴지나요? 아니면 감각이 둔해지는 기어다니는 마비, 당신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느낌이 갑자기 천둥처럼 닥치는 경련과 함께 느껴지나요? 조금만 더 걸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것들은 말초동맥 질환, PAD이라는 은밀한 파괴자가 당신의 다리에 절실히 필요한 생명을 앗아가는 슬픈 신호입니다. 한때 넓고 자유롭게 흐르던 강줄기 같았던 동맥이 이제 플라크, 즉 지방, 콜레스테롤, 칼슘에 끈적끈적하고 완고한 침전물로 막혀 흐르는 물줄기가 간신히 졸졸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가뭄에 갇힌 당신의 다리는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무겁게 짓눌려 약해지고 지쳐갑니다. 움직일 때마다 날카롭고 갉아먹는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휴식을 취하면 가라앉습니다. 마치 당신의 몸이 스스로와 불안정한 휴전을 맺는 것처럼요.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PAD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악화됩니다. 산소 부족으로 창백하고 약해진 피부는 작은 상처를 완고한 궤양으로 바꿉니다. 설상가상으로 막힌 동맥은 당신의 다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일부이며 그 부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라는 끔찍한 망령을 불러일으키며 위로 파급됩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저항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부패에 맞서는 작지만 끈질긴 반항 행위로 그 둔한 혈액순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매일 걷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비록 거실을 천천히 신중하게 한 바퀴 도는 것일지라도 당신의 발은 익숙한 길을 따라가고 당신의 심장은 약간 더 세게 펌프질하여 그 녹슨 파이프를 통해
혈액을 밀어냅니다. 수분 보충은 당신의 동맹입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물을 홀짝이세요. 각자는 정체를 씻어내고 당신의 피를 묽게 유지하며 흐르게 하는 생명선입니다. 혈관을 부풀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그 교활한 파괴자인 소금을 줄이세요. 그 대신 혀를 즐겁게 하는 허브와 향신료로 바꾸세요. 따뜻함으로 다리를 달래세요. 욕조에 몸을 담그면 따뜻함이 부드러운 해동처럼 근육 속으로 스며듭니다. 또는 부드러운 마사지로 차가운 살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쉴 때는 다리를 올리세요. 베개더미 위에 발을 올려놓아 중력이 고인 피를 다시 당신의 몸통으로 끌어당기도록 하세요. 부드러운 쿠션 양말을 신어 발을 보호하고 꽉 끼는 신발은 피하세요. 다리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냉기, 경련 또는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무거움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남아있다면 너무 오래 머물도록 기다리지 말고 의사를 만나세요. PAD는 조용한 도둑이지만 당신은 그것이 가져간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다시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들이 거부당했던 따뜻함과 활력으로 맥동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4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육 붕괴, 근감소증 눈을 감고 한때 당신의 다리가 어떠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수년 안의 움직임으로 조각된 튼튼한 기둥, 삶에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춤을 추며 들판을 달리고 언덕을 오르고 아무 생각 없이 꼿꼿이 서 있었던 다리를요. 이제 바람과 비에 너무 오랫동안 키스받은 고대 유적처럼 그들이 무너지고 조금씩 부식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60세 이후 당신의 근육에 몰래 스며드는 조용하고 은밀한 도둑,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느리고 끈기 있는 굶주림으로 그들의 질량과 힘을 빼앗아갑니다. 30대에는 속삭임처럼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미묘한 가늘어짐이지만 60세가 넘으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 80대가 되면 근육의 최대 30%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징후는 조용하지만 파괴적입니다. 허벅지는 줄어들고 부드러워져 더 이상 한때 튼튼한 닻이 아니라 이전 모습의 쪼그라든 그림자가 됩니다. 종아리는 안쪽으로 녹아내리는 듯 쇠약해지고 짧은 산책 후에도 다리가 자비를 구하는 듯 발걸음에 무거움이 달라붙습니다. 한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은 중력과의 협상이 되고 당신의 손은 저항하는 몸에 맞서 팔걸이를 움켜줍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조용한 전쟁이 되고 매 걸음마다 산이 되고 당신이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숨이 막힙니다. 사라지는 것은 힘뿐만이 아니라 독립성, 족쇄 없이 당신의 날들을 헤쳐나갈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신체적인 것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 느린 붕괴의 중심에는 희망의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훔쳐간 것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으며 당신이 깨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저항으로 시작하세요. 의자 스쿼트, 신중한 우아함으로 몸을 낮췄다 일으키고 허벅지가 깨어날 때 발을 굳게 디디세요. 다리 들어올리기, 천천히 꾸준히 공중에 호를 그리며 근육이 조여들고 그 목적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저항 밴드는 조용한 도전, 당신이 더 세게 당길수록 당신의 힘에 맞서 당깁니다. 잘 먹이세요. 단백질은 그들의 생명수이며 당신의 접시는 단백질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닭고기나 칠면조와 같은 살코기, 그들의 섬유질은 당신의 섬유질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황금빛이고 활력이 넘치는 계란, 연어나 대구와 같은 생선,
진정시키고 강화하는 오메가 오일이 풍부합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작지만 강력하며 약 속으로 바삭거립니다.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드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활기찬 산책, 당신의 얼굴을 따뜻하게 하는 햇볕, 당신의 발걸음의 리듬은 뼈와 혈액을 휘젓습니다. 언덕을 한두 개 오를 수 있다면 경사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당신의 근육이 그 상황에 맞게 일어서도록 하세요. 쉬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쉬지는 마세요. 정체는 근감소증의 동맹입니다. 매일 아침 다리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여 섬유질이 늘어나고 숨 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다리는 젊은 시절에 잃어버린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여기 인내심 있고 회복력이 강하며 당신의 소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근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을 활기차게 헤쳐나갈 힘, 꼿꼿이 서고 다시 한번 발밑의 땅을 굳건히 느끼는 힘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